지금으로부터 수십억 년 전 어느 별 하나가 폭발했습니다. 우주 어딘가에서 자신의 수명을 다한 거대한 별이 마지막 빛을 내며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 별의 잔해는 탄소가 되고 산소가 되고 철이 되어 우주 공간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부스러기들이 수십억 년을 떠돌다가 모이고 또 모여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뼈를 이루는 칼슘, 피 속을 흐르는 철, 숨 쉴 때마다 들이마시는 산소, 그 전부가 한때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칼 세이건은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별의 먼지로 만들어졌다. 그렇게 별이 모여 만들어진 특별한 존재가 왜 이토록 나약하고 무기력해져만 가는 것일까요? 요즘 부쩍 세상이 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집과 회사, 회사와 집. 매일 같은 길을 오갑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다음 달 카드값을 걱정하고 주말엔 밀린 잠을 잡니다. 내 세계가 점점 작아지는 느낌. 가능성이 닫혀가는 느낌. 이제 내 삶에 새로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인생의 큰 그림은 이미 다 그려진 것 같은 기분. 혹자는 이걸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이 그런 거라고,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의 세상이 좁아지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을 잃어버린 걸까요? 칼 세이건, 코스모스라는 역대급 작품을 만들어낸 과학자. 그는 평생 이 질문에 매달린 사람이었습니다. 천문학자였지만 그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 별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별을 통해 인간이 얼마나 거대한 존재인지를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코스모스에서 꺼낸 사실들은 작아진 우리들을 다시 펼쳐놓습니다. 첫 번째 사실입니다. 세이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주가 스스로를 인식하는 방식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138억 년 전 우주가 시작된 이후 우주는 아주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별이 타오르고 은하가 돌고 행성이 만들어졌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바라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존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지구의 한 모퉁이에서 별의 먼지로 만들어진 생명체가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주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그건 우주가 여러분의 눈을 빌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138억 년 만에요. 두 번째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존재할 확률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의 부모가 만났어야 했고 그 수억 개의 정자 중 단 하나가 도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윗세대도 또 그 윗세대도 수만 년을 거슬러 단 한 번의 어긋남도 없이 이어졌어야 합니다. 인류가 등장하기까지 수많은 종이 멸종했고 지구가 생명을 품을 수 있는 거리에 정확히 놓여야 했습니다. 이 모든 우연이 단 하나라도 어긋났다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태어나지 않을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여러분은 그 압도적인 확률을 이겨내고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한 우주에서 생명은 극도로 희귀합니다. 세이건은 지구 밖 생명의 가능성을 평생 탐구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1990년 보이저 1호가 60억 킬로미터 밖에서 찍은 지구 사진을 보고 한 말이 있습니다. 저 창백한 푸른 점을 보라. 광활한 우주 속에서 지구는 먼지 한 톨보다 작은 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점 위에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인간이 모든 사랑과 전쟁과 문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우주 전체에서 생명이 확인된 곳은 이 점 하나뿐입니다.
여러분은 그 희귀한 점 위에 사는 더 희귀한 존재입니다. 네 번째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간은 생존이 아니라 탐험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좀 이상합니다. 안전하게 동굴에 머무는 게 생존에 유리하죠.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굳이 바다를 건넜고 산을 넘었으며 얼어붙은 땅을 가로질렀습니다. 죽을 게 뻔한데도 자꾸만 그 너머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세이건은 이 충동을 인간의 본질이라고 봤습니다. 우리는 편안함을 위해 만들어진 종이 아니라 그 너머를 궁금해하도록 설계된 종이라는 겁니다. 인류가 불을 발견하고 항해를 시작하고 달에 발을 디딘 것, 그 모든 도약은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궁금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자,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별에서 온 존재가 우주가 자기를 보는 눈이고 거의 제로에 가까운 확률을 이기고 태어났으며 탐험하도록 설계된 그 존재가 왜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나약해졌을까요?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세상이 좁아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너머를 보는 일을 멈춘 겁니다. 탐험하도록 설계된 존재가 탐험을 멈추면 몸과 마음이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매일 같은 길, 같은 화면, 같은 걱정. 새로운 것을 보지 않으면 뇌는 세상이 다 끝났다고 착각합니다. 여기서 탐험이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비행기를 타고 어디론가 떠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탐험은 어제와 다른 길로 퇴근해 보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안 읽던 분야의 책을 펴보는 것입니다. 가본 적 없는 동네를 걸어보는 것입니다. 평소라면 안 했을 일을 한번 해보는 것이 바로 탐험입니다. 달리기를 시작하는 것도 탐험입니다. 내 몸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가본 적 없는 거리를 처음 가보는 일이니까요. 세이건은 말했습니다. 어딘가 믿을 수 없는 무언가가 알려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 어딘가는 안드로메다 은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보지 않은 길, 펴보지 않은 책, 시도하지 않은 한 걸음, 거기에도 알려지기를 기다리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별의 일부로 만들어진 존재에게 너무 작은 세계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눈을 감고 창백한 푸른 점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60억 킬로미터 밖에서 보면 여러분의 회사도, 통장 잔고도, 어제의 그 실수도, 다음 달 걱정도 전부 그 작은 점 안의 일입니다. 칼 세이건이 그 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준 이유는 인간이 하찮다는 걸 말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이 광활한 우주에서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아는 존재, 별의 일부로 만들어졌으면서 그 별을 올려다보며 의미를 묻는 존재, 그게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지를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우주가 138억 년 만에 만들어낸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거의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나서 여기에 있는 우주에서 가장 희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를 궁금해하도록 설계된 타고난 탐험가입니다. 그런 존재가 같은 곳에 같은 사람과 같은 일을 너무 오랫동안 해오고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세상이 좁아진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눈을 감고 있었을 뿐입니다. 우주는 여전히 여러분이 다시 고개를 들어 봐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38억 년을 기다린 우주가 오늘 여러분의 한 걸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러너스 아이였습니다.